오늘 낮 남원시 삼해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3회 2터널 안에서 차량 수십 대가 추돌하고 불까지 나면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주 등 도심에서는 많은 눈의 제설 작업마저 미흡해 출근길 도로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늘 대설특보와 함께 폭설이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만든 농산물 쇼핑몰이 9달째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정상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젯밤부터 내린 폭설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터널 사고입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의 한 터널 안에서 차량 수십 대가 잇따라 추돌해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의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3회 2터널 안입니다. 화물차 2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서고 연이어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멈춰섭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대형 화물차가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쓰러집니다. 뒤이어 대형 탱크로리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또다시 탱크로리가 추돌하고 불까지 치솟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늘 낮 12시 20분쯤. 큰 트럭이 넘어지면서 때렸어요, 제 차를. 그러고 나서 내 차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때 뒤로 막 자꾸 때리더라고. 계속 사고가 나는 거지. 탱크로리 그 앞에 가면 불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래 도망왔죠. 그래서 억지로 차가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도망 나오는데 뭘 계속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고. 오늘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60여 대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분출한 유독가스가 터널 안을 채우면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애를 먹었습니다.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유독물질인 질산도 18,000리터가 새어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지금 차량 견인, 남원시와 환경부에는 그 질상 유독물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3회 2터널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3회 1터널에서도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로 사고 구간 주변 양 방향이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 사고는 터널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발생했고 폭발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터널 입구인데 이 사고는 터널 입구를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전체 710m짜리 터널에서 입구로부터 약 100m 지점입니다. 사고가 나고 한참 동안 입구에서 이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터널 내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시는 장면은 바로 터널 내부입니다. 새까맣게 탄 탱크로리가 가로로 누워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데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사고 장면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옆으로 넘어지는 바로 그 탱크로리입니다. 엉망으로 구겨진 승용차가 그 아래 깔려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탱크로리에는 질산 18,000리터가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30여 대가 잇따라 났지만 20대 정도는 사고 후 터널 밖으로 빠져나왔고 불에 탄 차량은 10여 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터널을 막고 있는 이 차량들을 한 대씩 꺼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탱크로리는 질산 방제 작업을 마친 뒤에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확인된 인명피해 상황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보다 한 명이 늘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사망자 한 명이 더 확인된 건데 탱크로리 아래 깔린 승용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터널 안에 아직 수습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달리는 차에서 떨어진 눈이 터널 안에서 살얼음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 지울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모두 마친 뒤에 이 결과에 따라 터널 통행 재개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완주 고속도로 터널 사고 현장에서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심 출근길 도로는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차량은 거북이 운행을 했고 시내버스나 택시 이용도 힘들어서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차량들이 눈 쌓인 도로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눈이 쉴 새 없이 내리면서 노면이 얼어붙어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차량은 바퀴가 헛돌면서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고 지금 미끄러워가지고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자꾸 밀리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요. 시민들은 지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장님이랑 이사님한테 이제 출근 늦는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일단 1시간 정도 더 늦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시내버스와 택시에 발을 동동거립니다. 전주에서는 아침 한때 65개 노선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예약을 해놔가지고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인자 온다고 하네. 한옥을 인자 잡는. 30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택시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고 지금 추운데 이러고 덜덜 떨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겨우 택시를 탄 시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6,000원 오는 요금이 19,9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 너무 밀려. 이거 큰일이네요. 시민들은 눈이 쏟아지는 출근 시간대에 제설 작업이 미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설이 다 되지 못했잖아요. 저녁에 눈 오고. 좀 미끄러워요. 아까도 제동 걸렸어. 깜짝 놀랐어요. 차가 돌 수 있잖아요. 전주시는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출근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 등으로 제설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주 49건 등 오늘 하루에 전북에서만 접수된 교통사고가 200건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오늘 많은 눈과 함께 전북에 첫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전북엔 이번 겨울 내내 눈이 내리지 않았었죠. 오늘 지난해만 20cm 정도의 눈이 쌓였습니다. 남원 등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붕, 담장, 장독대 가릴 것 없이 두터운 눈이불을 덮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부지런히 치우지만 그때뿐입니다. 어젯밤에 치우고 또 이제 아침에 치우고 오늘 세 번째 지금 치우고 있어요. 어젯밤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지붕 위는 물론이고 절반 높이까지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지난해는 20cm가 넘는 눈이 쏟아졌고 임실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진안과 임실의 대설 경보를 비롯해 전북 모든 지역에 올겨울 첫 대설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가 지금 79인데 나 이렇게 배란간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이야 나도. 칼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오전부터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고 여객선 4개 항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국립도립공원 탐방로 130곳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이번 눈은 전주와 서해안 지역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임실, 남원, 순창 등 일부 내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은 그치겠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이 지난해 갑자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벌써 9달째 온라인 유통망이 마비됐지만 정상화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지난 2002년에 만들어진 뒤로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싼 값에 판매하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유통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갑자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안 되세요. 당초 군산시가 만들어 운영해온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은
2013년부터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군산시는 이 협동조합에 해마다 4천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 부진과 파행 운영이 겹치자 중단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도 계속 이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중단한다고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한 거니까요. 농민들은 20년 가까이 이용해온 유통망이 마비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거시기장 토론은 계속 나갔거든요. 전라북도 거시기장 토론, 군산 팜 안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군산시는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올해 안에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대책도 없이 성급하게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단을 결정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휴업한 군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학사 일정을 정상화했습니다. 군산의 유치원과 초, 중고 78곳은 학교마다 오는 26일까지 남은 학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초등학교 2곳은 수업 일수를 7일 줄였습니다. 유초, 중고와 함께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250곳도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무주대대와 진안대대의 통폐합 방침에 무주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주군과 무주군의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대대를 진안대대로 통폐합하면 무주의 상주 인구가 줄어 지역 경제가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통폐합 반대 서명운동과 걸기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대대에는 100여 명의 장병이 주둔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주대대를 진안대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북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법률 개정이나 조직 개편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사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사업설명회에 수많은 접속자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1층 로비입니다. 직원들이 게임과 문화 콘텐츠를 비롯해 모두 66억 원에 이르는 올해 진흥원의 7개 사업을 설명합니다. 카메라팀이 이를 촬영하면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수많은 사업 참여자들이 SNS로 질문을 하면 곧바로 답변이 이어집니다. 웹툰 교육은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씩 5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고요.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사업 설명회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건 처음인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반응 상당히 좋고요. 편안하게 그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시청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를 질의를 하시고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찾아뵙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손쉽게 이렇게 방송으로 사업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좀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터넷 생중계가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없애고 사업 참여업체에게 꼼꼼히 사업 내용을 알려주는 등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JTBC 뉴스 김철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의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먼저 합의했습니다. 세 당 의원 21명은 통합의원총회를 갖고 교섭단체 명칭을 민주통합의원 모임이라고 정했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유성엽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당 통합을 이끌어내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 공정, 정의, 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의원의 미래한국당 입당에 대해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정 의원이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거쳐 미래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을을 버리고 비례로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덕춘 예비후보는 정 의원이 지역민의 동의도 없이 민심을 뒤로 했다며 구태 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을 이상직 예비후보의 대통령 관련 발언과 명함 배부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직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한 교회에서 경선 지지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전주에 가서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당부했다고 말해 진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이 발언이 담긴 동영상에는 종교시설에서 제한된 명함교부 장면도 담겨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후보 측은 종교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에서 명함을 돌려 문제될 게 없고 경선에서 맞선 최형재 후보는 직접 명함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의 이용호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하고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와 순창 밤제터널 같은 수건 사업을 해결해왔다며 더 나은 4년으로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호남 3당이 추진하는 민주통합당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신당행을 택할 만한 정치적인 명분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도 다음 달 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주방송 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와그라그 시장가요제가 지역의 특색과 시장의 장점을 소개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주방송 김태권 대표이사는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주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감사드린다며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생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